여러분, 집 주소가 없는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놀랍게도 몽골에는 집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편을 받을 때도 택배를 시킬 때도 병원에 갈 때도 꼭 필요한 그 주소가 없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몽골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드넓은 초원의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에바라는 몽골 여성이에요. 주소가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엄마가 쓰러졌을 때 구급차도 못 불렀던 그녀가 어떻게 몽골 최초의 디지털 주소 설계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엔 한국을 미워하기까지 했던 에바가 어떻게 한국을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오늘은 몽골 최초의 디지털 주소 설계자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밌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바 투르볼드입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주소가 없었죠.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나라에서도 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2023년 몽골 최초의 디지털 주소 설계자가 되었어요. 저를 바꾼 건 정말 예상치 못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 NGO 사람들이 왔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아이들과도 놀아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봤죠. 하지만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고 갔네. 우리가 뭐 구경거리냐? 도움은 안 되고 기록만 남기고 갔어. 할머니는 더 냉정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만 자랑하고 다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안 되고 기술만 자랑하는 나라라고요. 잘난 척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25살이 되어서 저는 이 몽골리아 콜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단기직이었지만 제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었죠. 매일 같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소가 없어서 우편을 받을 수 없어요. 집배원이 우리 집을 못 찾아요. 응급 상황인데 구급차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대요. 하루에 수십 통씩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을 때도 주소가 없어서 거절당했었거든요. 주소가 없으면 학교에 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분이 생생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몽골에는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도로명 주소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에 이름이 있고 모든 집에 번호가 있었죠. 반면 몽골은 아직도 나의 주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2022년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주소가 없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시장에서 북쪽으로. 죄송합니다. 정확한 주소가 없으면 구급차를 보낼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직접 엄마를 업고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줘서 택시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렸죠. 그 40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의식을 잃으셨고 저는 울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구급차가 오지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요. 다음 날 출근해서 상부에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하지만 팀장은 시큰둥했죠. 에바, 그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하지만 민원이 너무 많아요.
매일 같은 문제로 전화가 와요. 당신은 그냥 콜센터 직원일 뿐이야. 시스템을 바꾸는 건 당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콜센터 직원일 뿐인 걸까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인 걸까요? 몽골의 행정 인프라 격차를 실감했고 전통적인 주소 부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민원을 듣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죠. 사직서를 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인가? 주소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존재인가? 어린 시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7살 때였어요. 학교에 입학하러 갔던 날이죠. 선생님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시장 근처에 살아요. 정확한 주소는? 죄송해요. 주소가 없으면 학교에 등록할 수 없어요. 교육부 규정이거든요. 그때 엄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부끄러워하시고 미안해하시는 표정이었죠. 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주소가 없으니까 학교도 갈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한 달 뒤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그 기억은 평생 남았습니다. 주소가 없으니까 나라에서도 저는 없는 존재였던 거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직서를 다 쓰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25살인데 아직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니요. 주소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이제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E-만 골리어 개발 파트의 한 사람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전문가라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사진만 찍고 갈 사람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온 사람은 도로명 주소 전문가라고 했어요. 주소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니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이재현이었어요. 코이카 소속 한국 도로명 주소 전문가였죠.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냉철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재현은 회의실에서 몽골의 주소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몽골 인구의 약 30%가 정확한 주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우리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작성한 주소 관련 보고서를 읽어봤다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재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바 씨가 쓴 주소 시스템 개선안을 읽어봤어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 그냥 민원이 많아서 정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몽골의 디지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팀장은 무시했던 그 보고서를 이재현은 몽골의 디지털 역사라고 말했죠. 정말 그런 나라도 있나요? 주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요? 이재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주소를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권리라고 봅니다. 주소는 인권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소가 인권이라니요. 저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주소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긴급 구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재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찢어버렸어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시범 지역을 정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 근처의 작은 구역이었어요. 이재현은 한국의 도로명 체계를 설명해줬죠. 모든 길에 이름을 주고 모든 건물의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코드화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 도로명 API를 몽골 전산망에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제화된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2달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길을 하나하나 다니면서 측정하고 번호를 매겼어요. E-만 골리어 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도 했죠. 정말 힘들었지만 설렜어요. 드디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시범 마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죠. 가족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바야르 거리 15번지예요. 확인했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재현도 기뻐했죠. 이게 진짜 주소입니다, 에바 씨. 그 순간 제가 평생 꿈꿔왔던 게 현실이 된 거였어요. 주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요. 시범 사업이 성공하자 몽골 정부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는 도로의 이름을 시민 투표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세종대로가 압도적으로 선정되었죠. 한국의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의미였어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저도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1위는 세종대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한국은 우리에게 이름을 줬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이름을 준 거였죠. 제가 살던 마을에도 드디어 주소가 생겼습니다. 세종대로 127번지가 우리 집 주소였어요. 처음으로 우편을 받은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집배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세종대로 127번지 에바 투르볼드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우편 왔어요. 그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우편을 받고 눈물을 흘렸죠. 평생 처음 받는 정식 우편이었거든요. 몽골 전역에 1000개의 도로명 표지판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거리 표지판 앞에 서서 울음을 터뜨린 날도 있었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다음 챕터들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몽골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한국-몽골 협력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이야기가 알려진 거죠. 저는 그 연설을 인터넷으로 봤어요.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몽골 국민들이 주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인권 확장의 의미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니요. 며칠 후 코이카 디렉터가 몽골을 방문했어요. 이재현과 함께 온 분이었죠.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주소는 곧 주권이고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위치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주소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받았던 그때가 말이죠. 이재현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 모든 걸 만든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에바 씨 같은 분이 한국에 와야 해요. 한국 디지털 인권 철학이 개발도상국 공공행정 교과서로 소개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였죠. 제가 어린 시절 미워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저의 스승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만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철학이 있었던 거죠. 주소를 통해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 말이에요. 2023년 가을 드디어 한국 워크숍 프로그램에 정식 초청받았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 방문이 현실이 된 거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모든 길에 정확한 이름이 있고 모든 건물의 번호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몽골에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었죠.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연수를 받았어요. 도로명 주소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웠죠. 한국 사람들의 체계적인 사고방식에 감탄했어요. 몽골로 돌아와서 저는 디지털 주소 시스템 총괄 실무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디지털 행정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어요.
발표 제목은 주소가 바꾼 삶. 몽골의 디지털 혁신이었죠.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주소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저를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정말 뿌듯했죠. 마지막 장면은 제가 만든 키오스크 앞에서였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주소를 등록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몽골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주소를 갖게 됩니다. 저처럼 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 이름이 몽골 정부 디지털 명예메달에 새겨졌어요. 한국과 함께 만든 기적에 대한 인정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한 나라였어요. 그 철학 덕분에 저는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 있다고요. 한국 워크숍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배웠어요. 서울시청에서 만난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그냥 시스템이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이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약속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한 할머니 댁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도 주소가 없었단다. 동네 이름이나 큰 나무 이름으로만 찾아다녔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었구나.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거죠. 몽골로 돌아와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주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었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문의가 왔죠. 저는 이재현과 함께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몽골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에바 씨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카자흐스탄 공무원이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몽골 내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특히 제 또래 젊은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우리 아이는 주소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겪었던 일이 다음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주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분증, 온라인 행정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거였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몽골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한국이 저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거든요.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주소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존재할 권리를 알려준 나라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주소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갔던 에바가 결국 몽골 최초의 디지털 주소 설계자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미워했던 한국이 인생의 스승이 되어준 놀라운 반전이었죠.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주소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도로명 주소 시스템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에바는 지금도 몽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바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순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